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구독자분께서 분양 콘도의 장단점과 절차에 대해 궁금하다는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오늘은 분양 콘도 장단점과 절차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어사이먼이라고 불리는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네임 체인지라고도 부릅니다. 전매하면 한국에서 미등기 전매가 많이 떠오를 텐데요. 미등기 전매 외에도 분양권 전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등기 전매는 법적으로 불허하지만 분양권 전매는 투기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합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캐나다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바이어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양회사에 따라서 분양권 전매를 제약하거나 불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콘도를 분양받을 당시 계약서에 명기된 어사이먼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사이먼 조항에는 전매 가능 여부와 전매 시 발생되는 비용이 명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지만 나중에 전매를 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빌더는 전매를 1회에 한해서 허용하는 편인데요. 여기에는 가족 간의 명의 변경도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에 전매를 고려한다면 중간에 가족 간의 명의 변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례로 제 손님 중에 콘도를 구매 후 자녀에게 명의 변경을 한 뒤에 클로징 시점 전에 새로운 바이어를 구해서 전매를 하려고 빌더 쪽에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매는 빌더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데요. 일반적인 매매와 다르게 셀러 즉 어사이너 그리고 바이어 즉 어사이니 여기에 더해 빌더 간 3자 간의 협의와 합의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전매의 장단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셀러가 전매를 내놓는 이유는 사정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유닛이 필요 없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클로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전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점이 바이어에게는 구매 협상에서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매는 셀러보다는 바이어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셀러 입장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구매가에서 20만 불 이상의 프리미엄을 요구하지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20만 불 미만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셀러는 바이어를 찾기 힘든데요.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어사이먼을 위해 신문이나 뉴스페이퍼, 기타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매물을 받을 경우 특별히 광고할 방법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어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렵게 바이어를 찾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어 입장에서는 셀러가 급하게 내놓은 매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러가 요구하는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바이어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더라도 추후에 클로징 시 모기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은행에서는 어사이먼 당시 지급되는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모기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50만 불의 분양사로부터 분양을 받은 콘도를 80%의 모기지를 가지고 클로징하고자 할 때 필요한 다운페이는 20만 불입니다. 하지만 B라는 사람이 A로부터 20만 불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콘도를 전매받았을 경우 B는 최초 구매가인 50만 불의 80%에 해당하는 40만 불의 모기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로징 시 20만 불이 추가되어 30만 불의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이 바이어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전매 거래가 쉽게 성사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전매로 구매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만일 예전에 분양됐던 콘도를 전매로 분양받는다면 아무래도 현재 분양가보다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콘도나 원하는 지역에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더 이상 분양을 받지 못할 경우 전매로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매는 일반 매매와 다르게 좀 더 복잡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매 절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셀러, 즉 어사이너와 바이어, 어사이니의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이어는 셀러 쪽에 합의된 디파짓을 지불하게 됩니다. 디파짓이 완료되면 셀러는 바이어와 체결한 계약서를 가지고 콘도 분양사에 어사이먼 컨센트를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빌더의 상황에 따라 어사이먼을 컨센트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두 분의 어사이먼을 같은 빌더한테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불과 2주 차이로 들어갔지만 처음 들어간 어사이먼은 컨센트가 완료되었지만 두 번째로 들어간 어사이먼은 빌더 사정이라는 명문하에 어사이먼이 진행되지 않아 고객이 클로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사이먼 신청부터 컨센트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최소 3주에서 길게는 2달 가까이 걸리는데요. 어사이먼이 2달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이 파기된다는 조항을 사전에 넣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콘도 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어사이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사이먼은 기존에 분양된 콘도를 현재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클로징을 포기하고 현재 분양가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어사인 매물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매로 콘도를 구입하는 것은 투자용 콘도를 구입하는 분들보다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 방법인데요. 그 이유는 구매 시 10만에서 많게는 20만 불의 프리미엄이 지급됐기 때문에 단기간 투자에서 큰 차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2015년에는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나왔던 매물들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2012년 7월부터 자영업자도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는 노리스 오브 어세스먼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전에는 2년 이상 자영업을 했다면 특별한 소득 증명이 없어도 80%의 모기지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2011년에 콘도를 분양받았던 분들이 2015년에 입주하는 시점에서 모기지가 안 되기 때문에 분양가 또는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매를 내놓았지만 실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2016년부터 아시다시피 2020년 초까지 콘도 가격은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나 경제 상황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매물을 찾아보면 좋은 매물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